이사 공급 대책에서 예고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1차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데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3080 플러스라고 해서요. 예. 서울 수도권에 30만, 전국에 80만 가구를 이제 만들어 주공급을 하겠다라는 예. 이사 공급 대책의 방법론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이 도심을 공공에서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라는 것의 예. 후보지 일환이었습니다. 예. 내용을 좀 보면 이제 크게 4개 구입니다. 은평구, 또 영등포구, 금천구 이런 곳에 21개의 구역을 이제 공공에서 고밀도로 이제 개발을 해서 약 2만 5천 가구 정도를 예. 공급하겠다라는 게 큰 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기 지금 지도에 네. 잠깐 표시가 됐었는데요. 네. 공통점이 뭔가요? 일단 기존의 네. 민간 개발에서도 좀 매력을 못 느끼는 곳들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다시 지도 저층, 나오는데요. 예. 노후, 낙후된 주거지들이 있고요. 예. 또 준 공업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에 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장지대라든가 또 예. 아니면 이런 곳들이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민간에서는 잘 선뜻 개발에 나서기가 어려운 것을 이제 공공에서 나서는데 예. 여기 방법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주게 됩니다. 예. 가령 용적률을 민간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상향 조정해 그래서 준다든가. 그 30% 이상 이익이 남도록 하겠다 그 얘기가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시뮬레이션으로 한 구역 정도로 해서 예. 민간이 개발할 때보다 이제 토지주, 해당 예. 주민이죠. 거의 한 29%포인트, 30%포인트 가까이 더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어제 국토부도 이야기를 했었던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예. 또 용도 변경 같은 것도 공공에서 하게 되면은 허가 인허가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특히 어제 시뮬레이션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용적률을 높이니까 소위 말하는 공급되는 그 주택 가구 수도 더 많아지겠죠. 예. 그다음에 공공이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싼 값에 분양을 해준다라는 예. 겁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 적용해주면 이제 공공이 토지주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고 예. 그렇다면 이제 해당 토지주들이 이제 이번 개발에 더 많이 동의하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로 저게 나온 것이고요. 큰 틀에서의 방법을 좀 보면 LH라든가 네. SH가 이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수용을 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고 해당 거주했던 토지주라든가 주민들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이제 주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설명해 주신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 정도면 예를 들어서 흔쾌히 하겠다 이렇게 나설 것 같은데 장애가 있나요? 이 정도면 굉장히 인센티브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번 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재건축은 다르지만 공공 재개발 때도 물론 한남 1구역 이런 데 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은 쉽게 많이 좀 동의를 하지 예. 않았었습니까? 이번에도 도심 고밀도 개발 사업도 이것도 공공이 이제 주도를 하는 것이고 예. 여기가 서울에서도 아직까지 남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민간이 좀 하기가 어려웠거나 이제 쉽게 수익성이 낮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국은 아마도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고는 있는데 예. 다만 변수는 좀 있겠죠. 예. 만에 하나 이제 앞으로 민간 개발 쪽이 굉장히 붐업이 되고 예. 그동안에 억눌러 왔던 규제가 이게 풀리게 된다면 예. 왜냐하면 지금 박영선 후보라든가 아니면은 오세훈 후보 모두 좀 민간 쪽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적어도 서울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당 주민들이 보면 우리도 차라리 민간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근데 판단을 민간 할 수 있죠. 쪽은 뛰어들 만큼 매력이 없던 지역이라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예. 그건 왜 모르는 거죠. 또 얼만큼 많이 규제를 풀어주게 되거나 이렇게 할 규제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풀까 이런 예, 그걸 그렇게 기다릴 수 되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또 하나 공공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공공 분양이 한 70에서 80%고 예. 20% 이상은 이제 공공 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토지주들 또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왜 공공 임대를 하지? 그냥 차라리 민간으로 돌려서 예. 공공임대 없이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별 토지주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예.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 토지 수용이 예. 토지주들과 만남을 LH에서 해야 되거든요. 또 워낙 신뢰를 잃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협상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반감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큰 문제가 예. 되겠군요 또. 게다가 이번에 좀 보면 일단은 예정 후보지로 지정 확정되는 거는 10% 동의인데 예. 최종 확정이 되려면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하고 1년간 못 얻게 되면은 아예 이 지정 취소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LH가 나설 때 얼만큼 빠른 호응과 함께 이런 이번에 오늘 공개됐던 이런 후보지들에서 3분의 2의 토지주들이 합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빠르게 이제 건설에 들어가게 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LH가 나서면 정말 감정적 어떤 정서적 반감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LH 빼고는 안 되는 건가 이 개발은? 그렇죠. 왜냐하면 공공 개발이 예. 아닙니까? 이번에 예. 3080 플러스는 공공이란 말이 다 붙잖아요. 예.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공공 도심 고밀도. 그러니까 예. 공공은 큰 틀에서는 LH가 하는 곳이고요. 지역에서는 뭐 SH라든가 경기도시, 뭐 인천 IH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뭐 다른 대안을 찾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LH에 대한 어떤 그 투기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뭐 이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네, 그래서 계속 공급되려면. 말씀하는 게 예. 그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앞으로 갈 길이 먼 게 지금 이거는 일부죠. 예.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이 남아 있고요. 예. 당장 당국에서는 다음 달에 뭐 거의 광명 시흥 정도의 또 미니 신도시급의 신규 택지를 또 예. 지정해서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다 그게 이제 LH가 주도를 해서 가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뢰 확보를 못 한다면 속도가 굉장히 뒤처지게 되고 예.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3기 신도시가 뭐 빠르면 2024년 초에도 입주를 한다고 그 시뮬레이션을 짰잖아요. 예. 그게 아, 점점 예. 뒤로 밀려지게 된다면은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개발이 만약 정상적인 그 스케줄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치면 네. 그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뭐 없을까요? 예를 들어 그렇죠. 전월세 예. 가격 인상 뭐 이런 부작용도 염려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세난이 또 한번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말했던 게 이제 타임 테이블 같은 것들을 좀 둔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들을 보면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은 뭐 2만 가구 정도 이번 거는 굉장히 크죠. 예. 거의 판교급이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 뭐 3천 가구, 4천 가구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빠지면 여기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제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마지막 결정타는 3기 신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는 누가 뭐 살던 사람이 빠져서 어디 또 전세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도심에서는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마지막 이제 2024, 25 이때부터는 이제 큰 틀에서의 3기 신도시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당국의 구상입니다만 예.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스케줄이 그렇습니다. 한 번 어긋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이사 가면 또 전세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개발할 때 그런 것들도 겹칠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 안정이랄까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이요. 미국이 네. 요새 뭐 돈 푸는 데는 정말 뭐 세계 1등의 선진국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 네, 네. 근데 인프라에 또 2조 달러를 풀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뭐 그때도 과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예. 했는데 거침없이 돈을 풀고 있고요. 전 세계가 또 오늘 새벽 이 뉴스에 되게 집중을 했습니다. 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피츠버거 연설이라고 하죠. 예. 전 국민 연설을 했었는데 일단은 1차입니다. 예. 1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인데 규모가 2조 2,500달러.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예. 뭐 2,200조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차례 더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합쳐서 거의 이제 4천조 원, 4조 달러 이상을 풀게 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은 이제 2조 2,500달러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일단 핵심이 다리, 도로, 항만의 인프라 투자가 약 6,200억 달러입니다. 예. 뭐 미국에 가보시건 한 분들은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뭐 지하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예. 이런 공공시설을 보면 진짜 형편 없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이번 참에 한 번 다 뜯어 고치겠다라는 게 있고 주택 등 홈 인프라가 6,500달러, 또 아이들 학생 돌봄에 4천억 달러, 또 제조업 지원 R&D에 5,800억 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것들 굉장히 많은데 뭐 암트랙을 수정한다든가 했는데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곳곳에서 좀 있어서 예. 다 돋보입니다. 뭐 가령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굉장히 확충한다라는 것도 전기차 쪽에 하나가 있고요. 예. 스쿨버스 같은 경우에를 전체입니다. 20%를 이제 전기차로 교체한다라는 예.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예. 또 국민들에게 전기차 구입을 할 때 뭐 세제 혜택을 준다. 또 뭐 1,700억 달러 한다라고 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인프라 투자 내용들도 있지만 이 전기차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좀 눈에 띄었고 전기라는 단어가 딱
앞에 있군요. 앞에 있다기보다는 예. 곳곳에 예. 이 인프라지만은 이제 하나씩 다 걸쳐 있다라는 것을 알 그것 수가 때문에 있죠. 테슬라 주가 뛴 건가요? 네, 테슬라도 튀었고 오늘 좀 국내에서도 2차 전지 배터리들 예. 업체들도 좀 좋아라 뭐 했었던 이제 그런 대목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밖에도 초고속 인터넷망 깔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는 석유 시대의 끝 이제 새로운 녹색 에너지의 뭐 시대를 연다 뭐 이런 논평을 했던 미국 내 언론도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푸는데요. 돈을 찍어서 풉니까? 아니면 세금입니까? 이게?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예. 관건이고 예. 과연 이 계획이 잘 10년에 걸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될 수 있을까인데요. 예. 재원 조달의 문제였는데 바로 증세 카드를 함께 꺼내 들었습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지금 내용을 좀 네. 보면 이제 법인세가 21%에서 예. 28%로 인상을 한다. 저도 좀 바람이 예. 월가에서도 25% 설이 좀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오늘 새벽에 21%인데 현재 그게 이제 35%걸 트럼프가 21%로 내린 거거든요. 예. 25%로 나왔다라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나스닥은 많이 올랐는데 다우는 힘을 맥을 못 쳤었거든요. 예. 근데 28%로 올린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예. 개인들 국민들에게는 이제 일종의 부유세입니다.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증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예. 이런 대목들이 좀 있는데 이런 세금 문제는 자연스럽게 공화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조삼모사냐. 네. 갑자기 재정 건전성 문제되게 막 찍다가는 그 돈은 또 세금으로 걷어들인다면은 예.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해서 이제 강력 반발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미국이 법인세를 올리게 된다면 이게 일종의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되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다 재정을 풀었기 때문에 다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미국도 법인세 올리니까 그렇죠. 올리자라는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또 우려 걱정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미국의 행위를 보면 이 자리에서 몇 번 대화를 나눴듯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돈 풀고 인프라에 투자하고요. 네. 예. 자, 근데 이렇게 인프라에까지 투자를 해서 건설분까지 일고 돈 더 풀리면요. 네. 인플레이션 없을까요? 저는 그런 뭐 전문가별로 나누지만 저는 예. 결국 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 보고 이게 당연한 이치인데 왜 지금은 안 오고 있느냐? 예. 좀 뭐 정성적인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아직 돈을 목표로 한 돈을 덜 푼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더 풀고 싶어하고 이달 당장 전 국민 의료보험, 헬스케어 투자를 또 한 번 더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이것까지 할 때는 어떻게든 좀 물가를 잡고 지금 또 하나 미스테리처럼 안 풀리는 거. 물론 이제 이유도 있다라고 하는데 달러 가치가 안 떨어져요. 아, 예. 네, 그건 원달러 뭘까요? 환율도 우리는 계속 1,130원에 네. 있고 달러 인덱스도 오늘 새벽에 조금 빠지려고 했지만 또 버티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이제 달러가 더 강해질 거라고 보는 분들은 그렇게 미국이 많이 달러를 찍어내더라도 예. 그것이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나라들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 신흥국에서는 뭐 달러 발작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론이 나온 이제 유지를 펼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일시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 돈을 다 풀게 되면 뭐 그게 4월이든 4월 중순이든 달러가 본격 약세가 되는 시점이 나올 것이고 예. 그때는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보는 부분은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제 거의 미국은 녹색 경제, 녹색 네. 에너지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고 도로 항만도 이제 바꾸고 또 뭐 설명을 또 안 드렸지만은 반도체까지 다 독식하려고 하고 이제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다면 기존의 석유 이 경제 이 기득권자들 특히 예.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석유의 운명이 예. 그렇다면 이들도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더 올리면서 마지막 반격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생산량 줄이고요. 예, 이게 예.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뭐 추세적인 인플레라든가 예. 달러 약세의 조짐은 없지만 이렇게 돈을 풀어도요.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달러 공급이 계획이 끝났다면 미국에서는 그때부터는 추세 반전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4월 한 달 동안 지켜봐야 되겠죠. 시간은 다 됐는데요. 이 미국 인플레이션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서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 분들은 고용률을 자세히 면밀히 관찰해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던데 한번 정말 주식 투자 전반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고용률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금리도 추이를 보셔야 될 것 달러도 같고 보시고요. 예. 네.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경제적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올라가니까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